그러면은 지금부터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손목부터 할게요. 손목부터.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주시고 체중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손목 전완부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음은 반대쪽으로 손가락이 몸쪽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번 체중을 뒤로 빼주실게요. 네, 이렇게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발목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별하게 발목 스트레칭을 다른 동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벨을 무릎 위에 얹어놓은 상태에서 체중을 한쪽 발씩 한쪽 다리씩 실어주면서 최대한 발목을 굴곡시키는 동작을 만들어서 스트레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씩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발바닥 전체를 눌러주시면서 바벨의 중량을 이용해서 발목을 굴곡시켜 주셔야 돼요. 이 스트레칭 부하가 약하다고 느껴지시면은 바벨의 중량을 추가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흉추 스트레칭.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흉추 유연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어깨 유연성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팔,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위팔뼈, 상완골과 견갑골은 이렇게 관절 복합체예요. 같이 움직여요. 상완 견갑 리듬이라고 하죠. 같이 움직입니다. 보이시나요? 영상에서? 그리고 이 견갑골의 견갑극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여기 견봉 부분 빗장뼈와 만나요. 또 이 빗장뼈, 쇄골뼈를 따라서 가다 보면 흉곽과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어깨 관절이라는 놈은 이 가슴에 있는 흉곽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때문에 이 흉추의 유연성은 어깨 유연성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동작 보여드릴게요. 본인의 가슴 높이 정도 되는 어떤 물체를 잡으세요. 뭐 바벨이 됐든 벽이 돼도 좋아요. 잡으신 상태에서 손과 손을 어깨 사이로 밀어 넣어주시면서 최대한 가슴을 열어주시고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폼롤러를 이용한 흉추 스트레칭. 폼롤러 어디다 대주시냐면은 이 정도 부위에 흉추라고 불리는 부위, 이 날개뼈와 이렇게 높은 허리춤 가운데쯤에다가 폼롤러를 받쳐주시면 돼요. 폼롤러를 받쳐주시고 이때 무릎은 세워주세요. 무릎은 구부려서 세워주시고 발바닥 붙여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엉덩이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붙여주신 상태로 양손을 머리 뒤에 받쳐주십니다. 그 상태로 시선과 함께 최대한 흉추를 신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쭉. 다시 쭉 가슴을 열어주시면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고 굴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런 스트레칭 방법과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인적으로 삼두근이 타이트해가지고 렉 포지션이 안 되시는 분을 아직 개인적으로 못 만나봤어요. 근데 팔꿈치 유연성에서 삼두근이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기를 하나 잡아주세요. 막대기를 하나 잡아주시고 팔꿈치를 천장으로 향해 주신 상태에서 막대기를 넘기고 팔꿈치 천장으로 향해 주신 상태에서 뒷손으로 막대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손으로 바닥 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쭉 양손 모두 꽉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삼두근을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팔꿈치 가동성을 제한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두근이 팔꿈치 가동성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이두근이 점점 커지면서 팔꿈치가 굴곡될 수 있는 각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운동을 했을 때, 역도 운동, 선수로 운동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신 코치님께서는 이두 운동을 정말 최소한으로 시키셨어요. 항상 무거운 바벨에 이두근이 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두 운동을 하되 이두가 굉장히 막 커질 정도로 그렇게 이두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두가 굉장히 작아요. 상두에 비해서. 보이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동작들을 설명드렸고요. 하나 더 있다. 빈 봉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아까 삼두근 스트레칭을 하듯이 어깨 뒤로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팔꿈치를 드실 필요는 없고요. 막대기로 어깨 뒤에 받쳐주신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막대기를 앞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쭉 보이시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머리 뒤쪽으로 넘겨서 어깨 뒤를 받쳐주신 다음에 쭉 올려줍니다. 손은 꽉 잡아주시고요. 쭉 네. 동작이 두 개 더 있어요. 두 개 더 있어서 편집할 때 넣으려고. 렉 포지션 자세를 취해준 상태에서 최대한 깊게 말아 넣어주시고요. 목 쪽으로. 여기서 팔꿈치 한쪽씩 올려주시는 거예요. 쭉 최대한 길게. 최대한 쭉 길게. 쭉. 다음은 하이바 백스쿼트를 하듯이 등 뒤에 얹어준 상태에서 팔꿈치 양쪽을 같이 앞으로 쭉 들어주는 거예요. 쭉 정면에서 보면 쭉 그리고 이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타이트한 광배근은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데 약간의 좀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제한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철봉 같은 곳에 툭 하고 매달려 주시면 좋아요. 데드행 자세로 액티브 숄더로 당긴 자세에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툭 완전히 매달려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액티브 숄더로 숄더 패킹을 한 상태에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데드행으로 매달려서 광배근 쪽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마지막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동작. 저 같은 경우에 어깨 유연성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어깨 유연성과 흉추 유연성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가 보였나?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클로즈 그립으로도 오버헤드 스쿼트가 가능할 정도로 흉추 유연성과 어깨 유연성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아주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는 PVC 파이프나 나무봉 같은 경우를 가지고 렉 포지션을 취한다.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는 바벨이 견착되지가 않아요. 팔꿈치를 아무리 말아 올리고 견갑골을 전인시키고 흉추를
신전시켜도 닿지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역 역도 선수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애지간한 무게로는 바벨이 어깨와 쇄골 위에 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아마 그거는 편집을 하면서 다른 선수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렉포지션에서 바벨 어깨 올려봐. 올라가? 아니요. 안 올라가? 네. 왜 안 올라가? 너무 됐어요. 살짝 굴러봐. 살살 퉁퉁. 안 올라가지. 40kg 가서 다시 똑같이 해봐. 오, 멋있어. 올라가? 예. 오케이, 내려. 후이. 중학교 역도 선수 이승현 군이었습니다. 저것도 엄살해 저거. 이제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렉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렉 포지션을 잘하고 싶으면 렉 포지션 연습을 직접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보셨죠? 가벼운 무게로는 렉 포지션을 하는데 사용되는 관절들이 충분히 무게에 눌리지 않아서 닿지 않는 모습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0kg부터 견착이 되게 됩니다. 20kg부터 닿죠?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해서 무게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견착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무게를 올려볼게요. 네. 자연스럽게 바벨의 하중이 렉 포지션을 하는데 사용되는 관절들을 눌러주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훈련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제가 아까 견착 방법을 설명드릴 때도 말했지만,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손목에 많은 부담이 돼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무게를 굉장히 차츰 올리셔야 돼요. 이거 한 번에 찍어 누르겠어 하고 막 200kg 달아놓고 한 번에 올리시면 다치십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바벨을 쿵 내려놓을 수 있는 파워렉에서 하시면 좋아요. 파워렉에서. 스쿼트렉에서 하시는 것보다 파워렉에서 하면 좋습니다. 파워렉에서 하시면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건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혹시라도 프론트 스쿼트 동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확인하고 뭐 댓글로 답글을 달아드리든지 아니면 이후에 차후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RM 트레이닝의 이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